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취업자 수가 예상을 크게 웃돌며 고용시장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6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28만 8천 명 증가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3일 발표했습니다. 실업률도 6.1%로 0.2%포인트 하락하며 지난 2008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은 미국의 6월 비제조업 지수가 56.0을 기록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3일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이자 전월 기록인 56.3을 소폭 밑도는 것입니다. 이 지수는 기준선인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세에 있음을, 그 미만이면 위축세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현지 시각으로 3일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15%로 동결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했습니다. 이날 24명의 ECB 위원은 기준금리를 0.15%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시중은행이 ECB에 맡기는 하루짜리 돈의 예금 금리도 현행 마이너스인 0.1%로 동결했고 하루짜리 초단기 대출 금리도 0.4%로 유지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ECB 총재는 현지 시각으로 3일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비전통적인 수단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이날 드라기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만약 ECB의 중장기 물가 상승률 전망이 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가 고용지수 호조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17,000선을 돌파했고 S&P 500 지수도 새로운 최고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54% 상승한 17,068.26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63% 상승한 4,485.93포인트로, S&P 500 지수 역시 0.55% 상승한 1,985.4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유럽중앙은행의 지속적인 부양기조 확인과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지수 1.19% 급등한 1029.43포인트로 마감하며 10거래일 만에 만선을 다시 회복했고요. 영국 지수도 전날보다 0.72% 상승한 6,865.21포인트로, 프랑스 지수 역시 1% 상승한 4,489.8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글로벌 지표들도 좋게 나왔고 또 글로벌 증시도 굉장히 좋은 지수로 나왔죠. 오늘 우리 시장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시간 성순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동현의 근데 안녕하십니까. 청성촌놈 신창원이고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했지만 좀 기관의 매도가 좀 심해지면서 외국인이 순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지표들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증시도 굉장히 좋게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건데 실제로 사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데 어제 이제 SBI 모기지론을 2,935억 샀지 실제로 이제 외국인이 주식을 사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증권 지표들을 눈속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기관들은 어제 실제로 매도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크게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외국인 창구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는
기관이 팔면서 기관이 이쪽 호주머니여가 저쪽 호주머니였는 걸서 눈속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SBI 모기지를 이거 외국인 순매수 이 채권 비슷한 거를 이거를 외국인 샀는 걸로 속이는데 이런 거 조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정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어제 이제 외국인이 샀다 절대 사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런 천하에 고합니다. 요즘 뭐 감독원 쪽이나 기관들도 저 때문에 굉장히 괴롭다는 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없다고 하고요. 일단 어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샀는 부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외국인이 샀는 3천억 원 SBI 모기지론을 샀다. 모기지론이 뭡니까? 채권하고 뭐 껍데기만 주식이고 채권 비싼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저때 제가 80억 마이너스 때 어제 이제 그 전날부터 청산하고 청산하라 했습니다. 어제 우리 개인들이 120억 깡통 차고 현재 210억 마이너스 돼 있습니다. 옵션이. 제가 뭐 더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손절 다 치세요. 돈이 있는 거 갖다 놓지 말고 진짜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볼 때는 전전날 80억이었고요. 전전날 어제 140억이었고 오늘 200억입니다. 내일 되면요 이거 손정리 포함하면 내일 400억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지수 상관없이 우리 옵션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 소생시청 여러분, 이제는 저 말 들을 때 안 됐습니까? 부디 좀 이러지 마시고요. 정리하십시오. 손실을 확정 짓고 돈 빌려가 갖다 넣지 말고 정리하십시오. 내 말 어제 들었으면 80억에서 끝날 거 이거 꼭 300억 질러야 됩니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정리하십시오. 오늘 주가 반등해도 여러분 갖고 있는 콜 매수 시간 가치보다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옵션 하는 사람하고는 같은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옵션 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밥 자주 굶는 사람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군피야, 관피야 이런 사람들이 옵션 해야지. 왜 선량한 여러분들이 옵션 합니까? 옵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지수를 많이 떠봐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수 많이 떠봐야 여러분 2025포인트. 제가 어제는 보수적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가가 글로벌 증시가 뜬들마리 안 뜬들마합니까? 뭐 절대 행복하지 않는 그런 사실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주가가 많이 떠봐야 제가 볼 땐 주피보 자리입니다. 주피보 자리에서 꼭지 자리가 근데 어제 이제 주피보에서 여러분 꼭지 자리가 거의 2012포인트였죠. 12포인트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뭐 2013 이상 올라가면 오버슈팅입니다. 주피보인데 오늘 금요 마지막인데 제가 볼 때 뭔가 주가 위에 올라가 끝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월피봇의 중심선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월피봇의 중심선이 2025포인트가 가장 저항을 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많이 떠봐야 2025포인트니까 지금 자리에서 15포인트 먹으려고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속 기관과 외국인들이 여러분을 멸치 털듯이 털고 있습니다. 뭐 우리 개인들 돈 없는 돈을 털고 저도 이 우리나라 진짜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우리 개인들이 돈을 그래 터지면서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 돈 갖고 옵션하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굉장히 해가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2025포인트 큰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글로벌 증시가 뜬들마하고 안 뜬들마합니까? 우리 개인들이 다 깡통 차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5포인트 한계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현찰화에 주심해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주가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교수형입니다. 교수형의 갭 상승률의 교수형.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내릴 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 주가에 뭐 급락이 크게 나오는 자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다시피 MACD에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났기 때문에 주가 급락 나오는 자리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주가가 지리한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리가 워낙 매물대가 큰 자리고 그 매물을 쉽게 뚫더라도
매물 소화 국면이 필요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의 매물이 충분히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절대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공격적으로 보다 방어적이란 뭡니까? 여러분 현찰이 제일 좋죠. 현찰을 챙기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 아다시피 인터넷 강좌 했죠. 선물 인터넷 강좌 하는데 이번 주도 여러분에게 11시부터 무료 선물 강좌가 있습니다. 초급, 중급 같이 해요. 11시부터 하니까 영등포 구청역 5번 출구, 영등포 구청역 5번 출구 직진하면 사거리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한성병원 302호에 무료 강좌가 있습니다. 항시 할 때마다 자리가 없으니까 좀 일찍 오시고 오실 때 공짜 강의라서 물과 식사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음료수와 식사 2인분을 갖고 오시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 저는 신고가 의미 없다. 왜 없느냐?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 네이버 띄우는 주식이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일평생 안 사보는 아모레퍼시픽, KCC 이런 주식 띄어가지고 상승 100날 시켜봐야 중국 수상이 오든지 누가 오든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속으로 망가지고 있다. 환율이 1080원. 이거는 중소기업을 다 죽는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신문들이 문제입니다. 방송도 문제고요. 아침 방송에 왜 서울경제는 워낙 강세 이야기를 안 합니까? 내일부터 하세요. 분명히 하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나라 산업의 3대 조건이 환율인데 왜 이야기 안 하느냐고. 남은 신문 뺏기려고 그러면 바로 방송하느냐고. 원화 강세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내일부터. 다른 데 안 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하느냐고. 원화 강세는 앞으로 우리 산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타격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주가는요. 여러분 버블 주가입니다. 버블 주가라는 뭐냐면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상승 종목이 많아야 되는데 많지 않은 부분이 여러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속이고 있고요. 좀 말 잘하는 언론들은 지금 사상적인 그런 데 굉장히 편리한데 실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서 환율의 강세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1,000원 이하 내려가면 우리나라 최고의 수출 품목인 전기전자와 자동차까지 마이너스 적자고요. 지금 1,010원 이하는 거의 중소기업, 1,050원 이하는 일반 수출업체들은 다 코핑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환율 강세 이게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지금 주가 상승한다면 뭐합니까? 여러분 상승해가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때 주가 상승에 행복한 부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롯데제가 사본 적 있습니까? 영풍 사본 적 있습니까? 오리온 사본 적 있습니까? KCC 사본 적 있습니까? LG생활상대 사본 적 있습니까? 고리아연 사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롯데쇼핑 사본 적 있습니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주식입니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것은 지금 주가가 어떻게 대외적인 주가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현금화에 주력하고 여러분 팔 가드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팔 수 있는 종목을 최대한 현금화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피라미드로 뜹니다. 그런데 빠질 때는 이 제일 많이 떴던 주식이 안 빠지고 제일 안 떴던 주식들이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던 주식이 빠집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번 코스닥이 그랬습니다. 코스닥이 철저하게 여러분 신용 많은 주식을 뺐습니다. 근데 이 반등할 때 신용 많은 주식이 떴느냐? 뜨지 않았습니다. 이 신용이 보시면 4조 3,600억까지 갔다가 4조 7천억, 6,700억 우리 개인들이 호주머니가 탈탈 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즘에 방송 보면 이 말을 안 합니다. 쌍끌이 매수, 실적비 저평가 이런 종목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쌍끌이 매수 종목이 알고 보니까 외국인 매수가 기관들이 외국인 증권사 넘어 외국인 매수로 잡히고 되는 거죠. 실적비 저평가, 특히 추정실적. 지가 회계사입니까? 경영용자입니까? 추정실적 이야기하게 해요. 추정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20% 늘어나 내년에도 20%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주가가 20% 뜬다. 이거 사기꾼입니다. 절대 사기꾼이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안 맞다고 여러분 언론에서 분명히 나왔고 작년에 여러분 뭐 나왔습니까? 24일 중앙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왔습니까? 12월 24일에 증권회사 투자 분석팀에서 추천한 종목들이 수익이 제일 안 났다고 나왔습니다. 걔네들이 추천하는 게 뭡니까? 실적비 저평가였습니다.
절대 여러분 주식은 낙폭과대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으니까 낙폭과대 우량주 지금 사가지고 거의 다 여러분들이 20%에서 30% 물려 있을 겁니다. 절대 팔지 말고 기다리시면 분명히 상승합니다. 삼성전자요, 많이 올라보러 하십시오. 언제는 오르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르면 내리면서 네이버 많이 올리라 하십시오. 올라가면 내려갑니다. 분명히 올라갑니다. 하이닉스 많이 올라가십시오. 하이닉스 과거에 보시면 여러분 항시 우리 개인들에게 피눈물 흘린 주식이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감자 전에 주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70만 원입니다. 70만 원짜리가 2,400원까지 빠진 게 하이닉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를 5만 원대는 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 디램 반도체 가격 보셨습니까? 절대 오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 이야기는 방송 안 합니까? 국제 디램 가격 발표하십시오, 매일. 제일 오르지 않았습니다. 석유 가격 올렸는 거는 왜 이야기 안 합니까? 석유 가격 지금 여러분 100불이 넘었습니다. 104불이에요. 금값 1,300불 넘었는 거는 왜 이야기 안 합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가 대충 2,000포인트라서 여러분의 화근이 없지만은 주가가 나쁠 때는 이거는 화근 건건이 화근 내가지고 여러분을 더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개인들 풋옵션 매수 다 깡통 났습니다. 그 다음에 콜옵션까지 주가가 지금 2,010번지니까 콜 매수 돈 먹었어야 되겠죠. 1,000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콜 매수에서도 돈 85억 잃었고 풋 매수에서 12억 잃었습니다. 콜 매수에서 돈을 더 많이 잃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 자체가 그만큼 빨리 줄어듭니다. 여러분 못 이깁니다. 우리나라 선물은 매수해가 못 이기는데 1년에 한 번 터지는 거 그거 보고 여러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터지는 거 그거 보고 하다가는 그 전에 여러분들 돈이 다 깡통 나니까 옵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 정직합니다. 그리고 우량주 하십시오. 제가 3년을 여러분에게 삼성전자 뜨던데 여러분 삼성전자 안 샀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뜨는 뭐합니까? 여러분 우량주 뜨던들 뭐합니까? 안 사는데요. 가방 만다고 돈 많습니까? 참고서 만다고 공부 잘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요. 여러분 낙폭과대 종목 우리 개인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거 자르면 오릅니다. 콥스닥도 이번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르고부터 신용 틀리고 난 후에 주가가 반등이 크게 났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이 61일평의 저항 이 부분은 쉽지 않는 저항입니다. 코스피나 여러분 자기가 현금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현금하는 게 현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가 많이 떴습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떠봐야 13포인트 정도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무리하지 마십시오. 지수가 높다는 것은 뭐가 뜨든지 떴다는 겁니다. 뭐가 떴다든지 떴다는 겁니다. 지수 빠질 때는요. 하필이면 주식이 눈이 달렸어요. 내 주식 갖고 있는 것만 빠집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경험 안 하셨습니까? 내 주식만 빠집니다. 희한합니다. 뜰 때는 내 거 안 뜨고 빠질 때는 내 거 다 빠집니다. 그게 주식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무리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목균형표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아직까지 선행구름입니다. 여러분 선행스팬1 빼하셔야 되겠죠? 선행스팬1 뜰 때부터 주가는 상승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 선행스팬1이 신고가로 선행스팬1이 뜹니다. 신고가로 선행스팬1 뜬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짧은 상승이 있으면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음봉 난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여기 고점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국이 17,000포인트 뜬들 뭐합니까?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선물 배우러 오는 분들이 거의 자영업자를 그만두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저도 굉장히 딱합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인 하는 말이 너무 안 사먹는다, 너무 안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말 짧게나마 가까운 그 가게에 저렴한 밥 한 그릇이라도 사먹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내 마음 아시죠? 내 이 말 비꼬는 사람 또 홈페이지에 있는데 비꼬십시오. 괜찮으니까. 나는 그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 전놈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주말을 앞두고 손실을 확정 짓고 현금화 전략을 하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청선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득호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대단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관심주였던 LG전자, IT 업종 중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인 종목인데요. 장중에 3% 가까이 올랐죠. 팜스웰 바이오는 더 대단합니다. 어제 상한가 흐름을 보였는데요. 종목의 신이라고 앞으로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이들 종목 AS 해주시고요. 오늘 시장 체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앵커님의 좋은 말씀 참 감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새 좀 감기가 심합니다. 저도 지금 감기에 걸렸는데, 일단 시청자분들께서도 감기에 조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수 상황, 2016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돌파해줘야 하는 시점이고, 일단은 2차적인 최대치, 2020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코스닥은 현재 545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이 가능한 영역대에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중요한 게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2016포인트에 대한 돌파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어제 같은 경우에는 2016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제도 돌파가 나오지 못하면서 조금은 흘리는 모습,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 그러니까 현재 저항 구간에서 이 선물 매도는 조금이 나와주었지만은 현물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전략을 드렸냐면은 대형주나 코스닥이나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 그러니까 그동안에 EGL 페어라는 종목을 한 달 동안 홀딩하면서 들고 온 상황이었는데, 이런 종목들처럼 조금은 위험성이 적은 종목들 위주로 홀딩도 가능하면서 상승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되 상승 시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량 늘리기 전법으로 구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런 의미에서 역시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LG전자를 추천드렸는데,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포트 교체의 기회이면서 현재 구간에는 순환매에 상당히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뭐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팜스웰 바이오도 어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결국에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특히 전문가분들에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언을 받을 때 현재 지수든 종목이든 지금 시나리오를 이해하고 있냐, 그리고 시장의 이런 자금의 흐름들을 이동하고 있는 자금의 흐름들을 이해하고 있냐 못하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분들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히 현재 구간 특히 현재 중요한 구간일수록 이런 분들에게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이 LG전자를 그제 오후장에 제가 이제 고객분들에게 어떤 사인을 드렸냐면은,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분들에게는 현재 시점은 풀베팅이다. 현재 시점은 풀베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서 몰빵 사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몰빵이라는 게 손절 리스크를 작게 측정한다면 큰 수익도 이제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LG전자를 풀베팅 사인을 좀 드렸는데, 일단 어제 어떤 모습들이 나와줬습니까? 앵커님이 좀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지수는 하락했지만 유일하게 전기전자 쪽에서는 LG전자만이 독보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상당히 강한 탄력적인 부분을 받았는데, 자, 일단 수급 상황을 좀 보시면은 어제 수급 동향에서 특징적인 모습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기관들이 저를 따라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게 기관 매수세겠죠. 어제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대량 매수세, 그리고 개인들의 매도세 같은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큰 폭의 상승을 주도했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코스피 쪽으로 그런 옮겨갔던 부분들도 일단은 정확하게 일치를 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오늘 같은 상황이 되겠죠. 오늘 77,000원 정도 돌파 체크하자. 그리고 LG전자를 매수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종목 지금 반등 구간이지 대세 상승 2차 상승의 시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팜스앤바이오죠. 이 팜스앤바이오, 이 종목은 어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 좀 나아졌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상한가 간 종목이 얼마 없었죠. 그런데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제가 이 팜스앤바이오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떨 때 매수 사인 드렸습니까? 하한가 간 날 매수 사인 드렸어요. 하한가 간 날. 그러니까 하한가 찍고 공포 구간에서 다음날 공포에 들어간 사례이면서 상한가까지 들어간 상황이 되겠는데, 중요한 게 어제 5일선 지지 정고점까지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서 정고점 부분에서는 자유매도 형식의 매도 사인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한 20% 정도 상당히 큰 수익이 나온 모습이지만은 현재 구간부터는 패대기성 매도로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위치의 모습에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팜스앤바이오는 수익을 챙기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지혜 페어죠. 이 이지혜 페어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수익 나신 분들은 적게는 6에서 7% 정도까지의 수익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12,6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관들에게 물량을 떠넘기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제도 이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듯한 모습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이지혜 페어는 12,6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패대기성으로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닥을 공략을 할 때는 코스닥만 하고 코스피를 공략을 할 때는 거의 풀베팅 아니면 크게 금액을 들어가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한가 팩토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수익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트렌드 그리고 시장의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학습을 해서 결과로 도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화요일 날 2020포인트까지의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가 상승할 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LG전자, 그러니까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목표가에 도달하는지 확인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2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돌파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신규 종목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대형주들 위주로의 보유주 위주로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트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이두코 멘토님의 종목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